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나토 정상회담이 스페인에서 열립니다. 그랬더니 30개국의 나토 정상은 물론 지금 추가 가입을 지금 희망하고 있는 또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이 태평양 지역의 아주 강국이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지금 참가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나토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지금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봐 스페인이 이 마드리드 시내를 완전히 군사도시화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경호를 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잠시 보겠고요. 그리고 폴란드에 지금 연일 이 한국 K방산을 소개를 하면서 엄청나다,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패키지, 이거 직도입할 필요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5가지의 단신을 알려드리는데, 이란이 팔레비 국왕 시절이죠. 1970년대 그때 80대, 80대를 도입했던 F-14 톰캣 전투기, 이게 미국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더 이상 운용을 못했죠. 부품 수급이 안 되죠. 그래서 자연 도태되는 그래서 부품이 없으니까 하나 해체해가지고 부품 쓰고, 하나 해체해서 부품 쓰고, 동류 전환해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40대 정도 운영한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는 완전히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뉴스에서부터 미국이 정말 천조국답게 F-35 스텔스기 F-35를 가지고 가상적기 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란이 약 40여 대를 보유하며 주력 전투기이자 조기 경보기 대용으로 애지중지 사용 중인 F-14 톰캣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한 가운데, 이 사고가 극심한 엔진 부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더 이상 가동이 불가능할 수준이라는데, 이란이 조만간 신형 전투기를 구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예산난 속에서 대형 수송헬기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인 아르헨티나가 러시아의 밀-26 헬기 제안을 거부하고 미국제 CH-47F 치누크 헬기 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눈치를 보기 시작한 모양인데, 차세대 전투기로 중국제 JF-17 대신 미국의 중고 F-16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중국판 타이푼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초대형 잠수함 건조를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003형 푸젠함 진수식 당일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엄청난 크기의 압력선체 모듈이 발견되어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이 지상 기반 장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적국의 최신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데, 실제로 그런 성능이 구현되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F-35 전투기로 이루어진 어그레서 비행대를 창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한 전술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다른 국가들은 이제 전력화하기에도 바쁜 스텔스기를 어그레서, 즉 가상적기로 사용하는 미국,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스텔스기 개발하고 하니까 이제 그 스텔스기 부대를 격파할 수 있는 이런 전술을 자신들은 미리 닦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은 F-117을 재생해서 다시 그걸 가지고 어그레서로 사용했는데, F-117은 아시다시피 기동성이 그다지 좋은 비행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F-35를 가지고 어그레서, 즉 가상적기 비행대를 창설해서 이 F-35라고 하는 풀 스텔스기하고 전투를 벌이는 이런 전술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대단합니다. 그 전술 우리는 또 거의 공짜로 물려봤죠. 좋은 거죠. 자, 본격적인 소식 들어갑니다. 오는 6월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기간 중 스페인은 마드리드를 문자 그대로 거대한 군사도시로 탈바꿈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투입되는 사상 최대의 보안작전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규모와 강도가 역대 최대 규모인 보안작전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오는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드리드 일대에 특별 보안구역을 선포하고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투입한 사상 최대의 경호 보안작전 오퍼레이션 에이레네에 돌입한다고 현지 시각 6월 20일 밝혔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평화의 여신 에이레네의 이름을 딴 이번 작전은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과 대한민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의 우방국, 신규 회원 신청국인 핀란드와 스웨덴, 그리고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상까지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행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스페인은 이 작전에 전군의 12분의 1 수준에 달하는 9,000명 이상의 군병력, 이와 별도로 대량의 경찰과 보안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미 주요 병력들이 도심 곳곳에 배치되어 각국 정상들이 머물 숙소와 회의장, 이동 동선 일대를 이잡듯 수색하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중에는 나토 소속의 조기경보 통제기와 스페인 공군 유로파이터 전투기가 24시간 전투 공중 초계를 실시하고 긴급 대응부대와 저격수들을 태운 NH-90 수송헬기, 완전 무장한 타이거 공격 헬기가 행사장과 주요 이동 동선 상공을 순찰하고 주요 거점에 카운터 드론 시스템과 전자전 시스템이 대량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국가 사이버 방어 태세도 최고 수준으로 격상될 예정입니다. 스페인 언론들은 이 작전에 군병력 9,000여 명과 경찰 6,550여 명, 각국 경호기관의 요원 2,400여 명 등 2만여 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된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 역대 그 어떤 정상회의보다 엄청난 규모와 강도의 경호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 이런 전 세계 36개국 정상이 모이는데 다 선진국에다가 일본은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의 강대국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정상이 모이니까 지금 특히 전쟁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이 또는 그들의 사주를 받은 예를 들어서 바그너 그룹이라든지 그런 자들이 테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경호작전을 하고 있다는데 모쪼록 아무 일 없기를 바라고,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를 음으로든 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1달러에 우리 포탄 155mm 포탄 미국에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그걸 왜 1달러에 파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 그럼 그걸 갖다가 30만 원 받고 팝니까? 그럼 그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미국 지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달러를 받고 미국에 팔아야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또 그 동구권들이 무기 구매를 할 때 우리 한국 무기를 봐주는 것이죠. 아니 그런 투자는 하기 싫고, 아니 30만 원짜리를 왜 1달러에 팔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전형적으로 사회주의자가 아니야. 내가 봉사하기는 싫고 난 받는 건 좋아. 이런 거죠. 예, 국제사회도 마찬가지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거에 툭 튀어나와서 나를 찍어주시오. 한 사람 찍어줍니까? 평소에 봉사도 하고 지역사회 기여도 하고 이런 분들, 아니면 그 지역사회 인사가 아니라도 국가에 기여하고 국가에 봉사하고 이런 인물을 선택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이타적인 사람이고 애국적인 사람이니까 인정해 라고 하는 것이지, 국제사회 마찬가지예요. 그런 기여하지 않고 포탄 30만 원짜리 30만 원 받고 사가면 사가, 우리 제공 이만큼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돈벌레들에게 누가 존중하겠습니까? 그런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신인균의 국방TV 구독자들은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폴란드 언론에서 한국산 무기를 조명하는 기사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함께 패키지로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됩니다. 어쩌면 폴란드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반을 완전히 바꾸는 나라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패키지는 폴란드군의 위시리스트 최상단에 위치한 무기체계이며, 최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자주포 지원으로 생긴 전력 공백을 급하게 메우기 위해 한국산 K9 자주포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6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폴란드군 대표단이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해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 생산 시설과 K9 운용 부대를 잇따라 방문해 K9 자주포에 대한 집중적인 자료 수집을 실시했다라며, 현재 폴란드는 K9 완제품, K9 차체 수입은 물론 K9과 K10 탄약 보급 장갑차, 패키지 직수입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폴란드가 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크랩 자주포가 보여준 인상적인 활약 때문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로부터 공여받은 크랩 자주포 1개 대대 18문 전량을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 투입했는데요. 이 자주포는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슈덴스쿠트 전술을 구사하며 전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기증한 18문 외에도 60문의 크랩 자주포를 추가로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해당 물량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넘길 예정인데요. 이는 폴란드군이 보유한 80여 문의 크랩 자주포 전량을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전력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 폴란드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특히 지난 6월 초 폴란드 대표단은 우리 육군의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운용 전술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K9 도입에 적극적인 폴란드 정부와 현지 언론의 K방산 극찬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며 이른바 폴란드 잭팟이 터지려 한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와 비슷한 성능은 독일의 PZH 2000도 있고 하지만 K9 자주포 유일의 장점은 뭐냐? 탄약 보급 장갑차와 세트다 이겁니다. 탄약 보급 장갑차, 이 기가 막힌 건데요. 자, 이겁니다. 차체 똑같은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포신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탄약이 포탄이 이렇게 전송되어 들어가는 레일이에요. 레일. 그래서 이 안에 104발의 포탄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9이 40여 발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거 이제 다 써요. 다 쓰면 다른 나라들 같으면 탄약 보급 트럭이 오죠. 트럭 그냥 시체말로 비닐 호로 같은 거 씌운 거, 우리 60 트럭 같은 거 여기다가 탄약 포탄을 싣고 와서 포병들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옮기죠. 옮겨서 갖다 싣습니다. 인력으로. 그 작업이 수십 분 걸리고 또 그 트럭의 방호력 이거는 그냥 비닐만 덮어놨으니까 포탄이나 총탄을 맞아도 바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K9은 이렇게 전용의 탄약 보급 장갑차를 같이 다녀요. 그래서 이 장갑차 한 대가 2대의 K9을 서비스합니다.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 104발이 있으니까 완전히 모든 포탄을 다 소진한 K9 자주포 한 대에 이 K10 장갑차가 2대를 완전히 또 완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분에 12발을 집어넣기 때문에 완전히 완충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주 장갑화된 이런. 그리고 하고 있을 때 저기 특작부대가 온다. 여기도 12.7mm 중기관총 있죠. 여기도 중기관총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기관총 하나는 전면 그리고 하나는 또 후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주경계를 서로 펼치겠죠. 저기 특작부대가 12.7mm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중화력을 견딜 수 있나요? 못 견디죠. 이렇게 해서 사주경계하면서 5분 이내에 완전히 그냥 완충해버리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크랩 자주포를 가지고 쏘고 빠지고 30초 만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으니까 아무든 달리더라도 야 스톱 좌표 어디 때려 포반 전체 효력사 3발 딱 하면은 달리다가도 서서 30초 이내에 초탄을 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10초 이내에 3발을 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명령 내리면 40초에 그냥 한 문이 3발 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개 포대가 6문이니까 18발 그냥 쏴버리고 1분 내에 이동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거의 대포병 레이더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쐈어? 떴어? 좌표가 이기네? 그럼 전송해주고 우리 포가 이제 여기를 또 좌표를 맞춰서 쏘려고 하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죠. 엄청난 겁니다. 그걸 지금 러시아군도 이런 자주포가 없었고 우크라이나군도 이런 자주포가 없었는데 그 K9 차체와 영국제 AS-90 포탑을 합한 크랩 자주포 그게 지금 18문이 들어가가지고 세베로도네츠크 전선에서 치고 빠지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의 사거리는 길죠. 그런데 K9A1은 그보다 더 길죠. 이건 50km 이상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랩 자주포 전량을 우크라이나에 판매를 했으니 이거 다시 우리가 생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 지금 벨라루스나 이런 상황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오래 걸려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긴급 도입, 완제품 긴급 도입하자. 근데 한국은 또 완제품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과거 핀란드가 48문의 우리 중고 K9을 사갔던 것처럼 거의 새 거 돈 다 줬죠. 우리가 창정비 딱 해서 나오는 거 바로 그걸 이제 가져가자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관측들이 디펜스 뉴스를 통해서 쫙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폴란드가 아니 K9 자체에다가 이런 명품 자체에 왜 지금 끝물인 완전히 끝물인 저 영국제 AS90 포탑을 갖다 붙였을까? 그냥 K9 포탑 갖다 붙이지. 그대로 그냥 K9하고 똑같은 거 쓰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되니까 폴란드가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래서 K9 직수입 그대로 하자라는 이런 기사까지 거의 뭐 이거 지금 뭐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으니까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폴란드로 인해서 K9, K2 흑표전차, FA50 전투기, 뭐 그리고 K808 차륜형 장갑차, AS21 레드백 장갑차 등등 모든 한국제 무기가 완전히 유럽을 석권하는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폴란드 화이팅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